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친구가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이신데요. 어느 지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뭔 일 있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아이에게 지각을 하지 말라고 일찍 다니라고 잔소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런 C가 들어가는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학교 가기 싫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명대사 있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시기를 불면서 이제 했을 법도 한데 참 공격 많이 받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민한 나이니 그런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때요.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들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교사라는 선생님이라는 입장이 아이들을 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선생님 계속 마주해야 하니까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춘기 아이 학교편을 마련해봤습니다. 교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아이의 행동이 버겁다고 여겨지는 청취자가 계시면 오늘 방송 꼭 듣고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창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학교 사례라기보다 아이들의 네.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학교 생활 네. 속에서 이제 아이들 사춘기 사례 이걸 보고 이런 행동이 많다. 이런 행동이 그러니까 비일비재까지는 아닌데 좀 적지 않이 관찰되는 내용들이라 하는 걸로 저희가 사례를 한번 꾸며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 김홍표 씨가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보건실에 보내놓으면 어디 다른 데 가서 놀고 있고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지각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면 발뺌하고 거짓말로 해명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것에 대해 주의를 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욕을 해갖고 정말 선생님들 얼마나 당황했습니다. 선생님들 사례인데요. 그 질풍노도에 그 네네. 아이의 누군가 마주치면 저도 좀 섬뜩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제가 눈 마주치는 것도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이런 사례처럼 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게 네. 뭐 솔직히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하니까 뭐 욕도 하고 뭐 일탈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저질렀는데 이거 네가 했지? 그러면 아이들은 아니요, 나 안 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요 굉장히 유사한 상담 사례가 최근에 한번 있었거든요. 네. 어떤 학교에 이제 보건 선생님 얘긴데 그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요즘 쉬는 시간 되면은 보건실 앞에 아이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거든요. 저희 아이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치료 받으려는 게 아니라 뭘 주나요? 먹을 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그냥 마음 기댈 데가 없으니까 간대요 그냥. 예, 보건실 가서 그냥 밴드 하나 받으면서 그러니까 또 보건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친절하신 잘 분이야. 가르쳐주시니까 아이들 그것 때문에 간대요. 근데 그날도 굉장히 아이들이 줄을 많이 서 있었는데 학교에 지금 응급 상황이 터진 거예요. 어느 아이가 이제 칼에 손을 베가지고 피가 굉장히 철철 나는 상황이고 너무 과출혈을 돼가지고 아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다른 선생님이 업혀가지고 보건실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급히 이제 119를 부르고 선생님은 지혈하면서 아이 이제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아이들은 줄을 쫙 서 있었는데 갑자기 응급 환자가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설마. 자기 순서가 됐는데 설마. 응급 환자가 오니까 자기 이제 순서를 놓쳤다고 그치. 생각한 어떤 이제 그 학교의 나름 일진이었나 봐요. 네. 남자 등치 큰 남자아이가 보건실 문을 발칵 열고 들어오더니 아까 이 C자로 시작된 욕 그러니까 네. C자로 시작해서 니은자 시작 끝나는 욕을 이제 선생님한테 뭐 이런 게 있냐면서 큰 소리로 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건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장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응급 환자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를 처리하고 났는데 이제 119에 보내고 나서 선생님도 뒤늦게 이제 이게 그 생각이 다시 이제 드신 거예요. 후폭풍이 오는 거죠. 네. 이제. 근데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밖에서 구르고 나갔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너무 이제 환자만 보다 보니까 이제 온 옷이랑 다 피해 흔건이 적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이제 교사 입장에서 뭔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이를 한번 화도 나시고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고 마침 그 보건실 복도 앞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얼른 행정실 가서 이 CCTV를 돌려봤는데 이게 불행히 CCTV는 영상만 나오고 음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는 확실치가 않는 거예요. 그 일진 같은 학생이 한 것 같긴 한데 추정은 되는데 그래서 이게 확실히 해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그 복도의 CCTV에 보니까 그 복도에 선생님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네.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그 욕한 게 누구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다? 학생이 움찔움찔 이렇게 말을 쉽게 못 하더래요. 짱이었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써봐라 진술서 같은 거를 이제 아이한테 써달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썼대요. 그 학생, 그 일진 학생이 욕을 했다고 그렇게 진술서를 썼대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게 교권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를 요청을 해서 이제 훈육적인 목적으로 이제 징계를 요청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위기관리위원회가 열리고 그 전날 이제 저희한테 이런 내용을 상담 요청을 하신 거죠. 이렇게 네, 진행하는 게 맞느냐. 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그 학생 입장에서 그 일진 학생 입장에서 아직 어린 학생이라면은 화가 났을 법도 해요. 물론 응급 상황은 터지는 건 너무 인간의 기본적인 우선순위이긴 하나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훈계도 좋고 위기관리위원회도 좋고 교권도 좋은데 선생님이 먼저 사과를 하시는 건 어떻냐.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응급 환자가 있었지만 이 아이의 입장, 그러니까 아직 어린 미성숙한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순서가 침해당한 것도 분명히 뭔가 이 아이한테는 장애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일단 네네. 그 전에 학생을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날 선생님한테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한층 밝아지셨어요. 지금 제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이제 아이가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일진 학생이 그 복도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한테 가서 야 말하지 마, 내가 욕했던 거 말하지 마 이러면서 막 주의를 주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더 괘씸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었는데 그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순서가 바뀌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사과를 할게. 미안하다. 근데 그러니까 이 일진 학생하고 그 자주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 전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그 일진 학생한테 너랑 이렇게 좀 친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네 목소리만 듣고도 그 욕하는 게 넌지 너인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일진 학생은 첫 번째로는 자기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사과를 했다는 거에 놀랐고 두 번째는 친하다는 말. 그러니까 난 친하게 생각했었다는 말에 아이는 두 번째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아이가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예. 정리가 바로 그리고 됐네요. 나서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떤 선생님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거들떠도 안 봤던 애래요. 네. 근데 이 보건 선생님을 보면은 복도에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이런
학생의 모습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선생님이 굉장히 먼저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이면은 아이도 마음을 연다고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계기로 아이가 그렇게 180도로 변할 수가 있나요? 예,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 아이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나,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뭐 사과를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사과했던 거를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도 사과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춘기 이제 어떤 뭐 표시 어떤 것 중에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네.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례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거짓말을 하는 아이에게 사과를 했더니 다가가니 그게 좋아지더라. 예, 이게 사춘기 해결에도 좀 도움이 되는 아, 건가요? 네. 아이가- 사과와 다가감이? 약간 다른데요.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그 음. 상대방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보통 아이가 이렇게 욕한다거나 이러면은 무의식 쪽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아이도 자기도 모르고 모르게 나왔고 이걸 뭔가 숨기려고 사과를 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사과를 한 거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네가 마음이 불편했겠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사과고요. 공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면은 아이도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 거짓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가정하고 학교 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죠. 보통은 이제 이런 사례를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이러면 부모님이 학교에 방문하셨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아이의 그런 상황을 이제 인지하시고 되게 또 실망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어떤 이중적인 거짓말의 형태를 갖고 있던지 이중적인 아이들의 그런 네, 모습에 우리 대해서. 뭐 농담삼아 우리 애는 착해요. 네네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건데 우리에게는 안 물어요. 네네네. 이게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악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래서 선한 모습만 네, 봤죠. 굉장히 어렸을 때 착한 모습만 보셨고 성장 과정을 다 보셨으니까 이 아이를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친구들 입장에서는 얘 어린 시절은 잘 몰라요. 근데 현상만 딱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일탈한다거나 이러면은 뭐 실책도 하고 이러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서운하실 수도 있죠. 우리 애는 착한데 왜 저런 취급을 받지?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례 한번 네.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보내신 사연이고요. 자, 철호라는 아이가 있는데 저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아이고. 인사를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업 시간에 제 과목이 아닌 책을 버젓이 펴놓고 다른 공부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건방진 어투로 대답합니다. 저를 무시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참. 그러니까 이게 또 교권 문제일 네. 수도 있고 네. 아이의 이제 아이가 나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인정성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집에서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머니가 뭔가 시켰는데 네. 그거하고 꼭 다른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것도 뭐 생산적인 행동이니까 하긴 했는데 어떤 뭐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 네, 크게 보면 이제 음. 교권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지난 시간에 네네.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인터넷 기반에서 자라서 모르는 거는 인터넷을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교권을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아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많아요. 인터넷은 다 아는데. 예, 근데 인터넷에 물어보면 인터넷은 다 알아요. 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인터넷보다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터넷이 아이고. 이겨야 된다는 아이들 얘기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터넷 아래에 선생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권보다 인터넷의 무슨 권위 이게 훨씬 높으니까 어차피 선생님은 인터넷보다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한 수 좀 접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럼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교사들이 인터넷을 더 잘해야 되나? 근데 그 또 테크닉적으로 인터넷을 그 집안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엄마? 아이들이 보통 제일 아이들이 제일 잘하죠. 아이들이 제일 잘. 죄송합니다. 네. 성인들이 아무래도 좀 신기술 그렇지. 시목을 따라가는 게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불가능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보다 인터넷 뭐 다루는 그러니까. 속도가.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방법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이게 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에게 또 해당되는 얘기인데 아이들에게 어찌 됐든 뭐 어느 정도 권위는 있어야 되잖아요.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교사로서의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는 방법이 인터넷에 없는 걸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 어떤 것들이 아까 뭐 얼음땡 다방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이 노시는 것도 중요한데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존경심 같은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인터넷에서는 이런 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거, 존경받는다는 거.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식이라는 측면, 뭐 지적인 거는 인터넷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본받을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건 아이들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감화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쉽게 좀 네.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떤 거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이 문장을 몇 개 읽어드릴 텐데 이 문장의 제목이 뭔지 한번 추측해 보시면 돼요. 국어 시험 같습니다. 네,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 교사는 언제나 차림새를 단정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옷차림을 한다. 두 번째로 얼굴 표정은 항상 밝게 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학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하며 학생들이 떠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학생을 바라본다. 말의 속도는 듣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며 억양의 높낮이는 강약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학생들이 이해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한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응답에는 정오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자, 이 문장 제가 방금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제목이 뭘 것 같아요? 교사 복무 규정. 네, 뭐 이런 느낌이 드시죠. 뭐 생활 네. 백서 같은 예, 겁니까? 예. 근데 제목은 그게 아니고요. 예. 이거의 제목은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예요. 품위 유지. 우리 흔히 품위 유지라고 그러면은 네. 뭐 명품백 예. 아니면 뭐 좋은 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겉으로 보이는 거. 네. 근데 실제로 품위 유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게 품위 유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고 오롯이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권을 확립을 시키시려면은 뭔가 뭐 지적인 수준으로 애를 짓눌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면 돼요. 항상 일관되게 아이한테 친절하고 상냥하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아이들은 그 선생님 절대 무시 못해요. 가정에서도 예, 비슷하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선생님들이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된 행동,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그 말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언행일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은 그 선생님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아이들이 쉽게 좀 얕잡아 보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이냐면은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선생님들, 아니면 뭐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서서는 다르게 행동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네. 초등학생 애들도 알아요. 우리 담임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담임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이 변덕이 예, 죽고 예. 사람들이요. 그런 그럼 분들.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 선생님들? 네, 아이들도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런 선생님들 자체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권이 무너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할 수도 수도 있고 있죠. 집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 네. 부모님들 같은 경우 내가 무시당하네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교사라는 게 뭐 가르치는 거, 티칭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한테 존경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티칭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반에 이 학급 분위기를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아이가 있어요. 항상 튀는 행동이나 엉뚱한 말을 해서 저를 아주 곤란하게 합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 관종이란 말이 있죠. 예. 관심을 받을 튀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그 관심종자, 관종이라고 요즘 말한다고 하는데 이런 학생 때문에 참 수업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 관종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반마다 꼭 한 명씩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있죠. 우리 반에 꼭 관종이 하나 있고 우리 반에 그 관종이 없으면
우리 애가 그 아이일 거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튀는 행동, 좀 일탈 행동을 하는 이유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고 그다음 그게 재밌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원인을 따져 보면은 학교라기보다는 가정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에서 예. 관종이 되는 이유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현상은 드러나고 그 네. 원인은 대부분 가정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아이가 말할 상대도 없고 가정에서 인정도 못 받고 그러는 경우는 학교에서 그걸 다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정 욕구가 학교에서 발생한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모범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학생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조금 더 나는 빨리 튀어서 빨리 뭔가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큰 관심을 예. 위해서 좀 더 도발을 하는. 남들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행동만 이렇게 찾아서 음. 하게 되는 거죠. 음. 이걸 딱히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학교 측에서 이걸 100% 바르게 지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가정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권장하는 방법은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하고 자주 소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 부모님하고 연락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죠. 예 음. 편치도 않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이 부모 입장에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음. 가끔 학교에서 전화를 딱 받아요. 그럼 이거 100% 뭔가 문제가 있죠. 진짜 사건 터졌다. 아 터졌다. 그러기도 하고 솔직히 있죠. 이렇게 예. 학교 가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누구래 예. 다 알죠. 예. 근데 이거를 가정에서 소통을 늘려야지 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시그널을 교사분들하고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와 예, 아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몰라요. 모르죠. 우리 학교에서 애가- 벌어지는 우리 일인데. 애가 관종이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도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죠. 얘가 이런 행동을 한다. 뭐 들어도 대화를-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거부를 하시겠지만 뭔가 대화를 늘린다든지 네. 이런 적극적인 소통을 하셔야지 아이가 이런 관종 행태를 하는 거를 그럼 선생님 막을 수 그 있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네. 뭐 수신 아이들 가끔씩이라도 선생님께 여쭤봐갖고 우리 아이 상태를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게 네. 결과적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을 굉장히 늘려야 돼요. 근데 음. 이게 약간 안 좋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의 지금 연락을 안 하시는데 오히려 선생님 입장이라면은 네.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든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수시로 학부모님한테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애가 잘 지내고 있나? 그냥 학교에서 잘 가르치겠지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어제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네. 그러니까 비록 그게 부부 문제만일 수도 음. 있는데 이건 분명히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선생님한테 언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애가 뭐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라도 한번 문자라도 한번 넣어주시면은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하고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럼 비록 돌발 행동이고 관종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이거 학교에서 일어나는 돌발 행동이긴 한데 네. 뭐 아이가 학교 생활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학원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적 공간 네. 그래서 돌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 네. 그럴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인정 욕구인데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롯데리아 네. 뭐 이런 데 가서도 거기서 호기 부리는 아이들도 이제 보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내 아이일 경우는 좀 더 이게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느 사회에서 이렇게 관심 받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도 가정에서 그 원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예, 가장 근원이 항상 가정이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뿌리 내리는 학교뿐만 텃밭 아니라 자체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관심 증오 예, 이런 비록 것들이? 그게 이제 일단 가정에서 출발해서 사회 음. 현상을 접하게 되니까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가정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돌발 행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아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그게 인정받고 이제 있으니까. 소통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인인 건가요? 그 예, 친구들은? 그렇죠. 아, 관심 주세요라는 사인이죠.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또 가정의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제가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저희 반에 공식 커플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사귈 때 키스부터 하고 시작한다고 하는데 몇 학년입니까? 고1입니다. 아이들도 좀 심할 정도로 애정 표현을 해댑니다. 그래서 주의도 주고 하지만 학교에서 자주 끌어안거나 뽀뽀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원에서도 심하게 애정 행각을 벌인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요즘 그린라이트는 아닌 것 같고 이것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고일이요. 네. 예. 뭐 고일이면 뭐 외국 같은 뭐 독일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충분한 성교육 받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애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요즘 뭐 네. 지하철에 한 칸에 한 커플은 하고요. 좀 아니 진짜 요즘은 교복 입고 손 붙잡고 다니고 그러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손 같아요. 붙잡고 다니는 건 양호한 거니까. 아, 양호한 거. 아니 우리 내 눈에만 보이나? 아 그렇죠. 아 그런 양호한 건가? 네네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뭐라 그럴까 요즘 뭐 이렇게 올해 한 뭐 초만 해도 이렇게 학교 내 성폭력 문제가 좀 심하기도 했었고 네. 했었는데 뭐 성폭력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아이들이 몸이 커가면서 성에 대한 인지를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발산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좀 심한 경우 네. 자기들이 이제 드라마 남녀 주인공인 줄 아는 이런 커플들. 예, 그렇죠. 요즘 보면은 연애하는 음. 학생들도 많아졌고 그만큼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 음. 자연스럽게 진도도 나가고 음. 이제 스킨십뿐만 아니라 뭐 성관계를 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네. 근데 그 원인을 좀 되짚어 보면은 이게 어쨌든 지금 무관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가정에서 무관심. 연애도 예, 연애도 이게 무조건 학부모님이 잘못이에요라기보다는 네. 세상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학창 시절에는 사회적으로 대가족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정에 부모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뭐 삼촌 이모 고모 막 이렇게 수많은 가족들이 있어서 아이들 입장에서 집에는 항상 어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뭐 이모나 삼촌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존재가 항상 나랑 밀접하게 붙어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을 보면은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은 맞벌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그만큼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맞벌이 해야 되니까 집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리고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많아야 2명, 혼자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런 관계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인터넷. 친구들. 네, 뭐 인터넷도 좋고요. 근데 집에서 못 찾으니까 이제 네. 친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친구든 학원 친구든 아니면 온라인상의 친구를 많이 사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서 자기 나 이런 고민이 있다, 나 이렇게 외롭다는 걸 어필하려고 보니까 나도 외로운데 저 친구도 외로운 거예요. 서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을 줘. 근데 서로 다 나한테 관심을 줘 이러니까 그렇지. 다 받으려고만 네, 하니까 서로 주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이 친구를 사귀어도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외로움은. 그러다 이거 약간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 네. 시니어들 연애 상담이랑 비슷한. 네, 유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 친구보다 조금 더 친한 친구를 원해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좀 더 나와 친밀할 수 있는 네, 더 친밀한. 그래서 이성을 찾게. 그래서 되는 이제 이성 친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 친구는 그래도 조금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나랑만 소통할 수 있잖아요. 거예요. 다른 뭐 바람 피지 않는 이상 다른 애보다는 우리 1대1로만 소통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거기서 안정을 찾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 한참 사춘기, 성적 호기심이 충만한 나이에 이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요즘 연애 패턴을 보면은 그 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100일 사귀었으면 오래 사귀었다 이러는데 요즘엔 그냥 뭐 3년씩, 4년씩 사귀어요. 같은 아이를. 요즘 아이들이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여친 남친이 예. 그냥 졸업할 때까지 쭉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아시겠네요. 예, 그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보면 너무 외로워서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성적으로 호기심 때문에 사귀는 게 아니라 외로우니까 내 옆에 있을 뭐랄까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외로운 마음을 풀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성적 호기심이 충만해질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성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스킨십도 과감하게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스킨십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막 호기심보다는 이 이성을 좀 잡아놔야겠어. 그러니까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내 옆에 더 오래 놔두고 싶어.
라는 입장에서 스킨십이라든지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 정말 직접적인 성교육 같은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네. 성교육을 되게 좀 노골적으로 콘돔 사용법부터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일단 아. 어떤 학교는 그냥 좀 이러고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상황마다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뭐 성관계라든지 스킨십이 과하다 이럴 정도는 가장 좋은 거는 이 외로움을 풀어주는 건데 이게 당장 풀 수는 없잖아요. 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당장 뭐 성교육을 아이들에게 바로 필요한 성교육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 때 연애가 이제 지금 말씀 이제 원인이나 그건 알겠는데 이게 참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만, 그러니까 네. 부모님 이제 연애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께 이제 이 연애 긍정적인 측면도 있나요 이게? 예, 긍정적인 면이 물론 있습니다. 네. 이 좀 저도 바보 같은 답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친밀한 연애 관계를 맺는 아이들은 자살을 안 해요. 너무 심각한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고요. 예.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연애라는 차라리 예, 어떻게든 일단, 방법을 찾은 예, 아이들이니까 마음을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연애도 못하고 네. 적절한 친구 관계도 맺지 못하고 이러면은 바로 뭐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지금 증가 추세인가요, 선생님? 좀 심각한 마음적으로 쌓아두고 예,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당연하게도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아. 환경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어떤 정책을 뭐 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뭐 직업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소득의 문제라든지 전반에 걸쳐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녹음에서는 그 마음을 푼다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또 이것도 바보 같은 질문인데 죄송해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15세, 그러니까 중2 때부터 한 고3까지만 하죠. 그 이후로는 이제 성인이라고 치고 알아서 찾으라고 하고, 네. 중2부터 고3까지 마음을 풀 수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대화, 이거는 좀 너무 포괄적이고 좀 뭐 방법 없을까요? 포괄적이긴 하나 제가 포괄적인 답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단어가 다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괜찮아. 사랑해도 아니고. 괜찮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 자기 스스로 판단해보고 쓰러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듣고 싶은 얘기는 와 이거 잘했다 막 이게 아니라 이거 잘 안 됐네 괜찮아 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괜찮아.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말은 하긴 하는데 얼굴 표정이 또 아닌 거지. 그렇지. 막 이러는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뭔가 괜찮아. 이런 괜찮아. 지지해주는 말, 그러니까 막 큰 막 사랑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유 뭐 다시 하면 돼 괜찮아라는 얘기 한 마디를 듣고 싶은데 부모님도 잘 안 해주시고 학교 선생님도 안 해주시고 자기 친구들 서로 지금 비장파장 힘든 상황이고 그나마 이 학교에서 연애하는데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나마 그 얘기를 한 마디씩이라도 해주거든요. 서로. 네. 아 그렇죠. 저도 네. 어릴 때 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네. 친구들끼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 뭐. 이제 오롯이 거기서만 위로를 받으니까 연애에 좀 더 집착하게 되고 이게 청소년 그 성형 문제까지도 가거든요. 그 이성에게 계속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은 누군가는 이 괜찮아 혹은 뭐 너 덕분에 뭘 했어라는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예.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하는 방송 내용의 그 사례들이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거짓말이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투명 인간 이제 부분이었고, 이제 세 번째 사례가 이제 관종, 그러니까 관심 종자 이야기고, 제가 이제 네 번째 사례로 이제 연애, 청소년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좀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는 무관심에서 시작됐고, 네. 가정이나 사회에서 무관심을 받다 보니까 어디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괜찮아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네. 관심 종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연애의 상대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른 거짓말을 흩뿌리며 또 관심을 요구하는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제 사춘기 특집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시니어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홀로 되시는 네,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비슷하잖아요. 네. 관심 받기 싶어서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관심과 괜찮아, 사랑의 이런 긍정의 언어와 포용과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이게 사춘기만이 아니라 지금 갈 길이는 어른들의 길이기도 하고 직장 내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괜찮아 해주는 사람이 직급이 상사가 아니라 정말 상사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사춘기 직장에서 괜찮아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뒤에서는 해야지. 뒤에서? 그럼 해야지. 뒤에서는. 아니 네.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맥주집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진짜 계속 싫은 소리 하면 그 사람도 아니지. 괜찮아. 괜찮아. 내가 그때는 이래서 했어. 라고 음. 하는 이제 이유를 대는 건데, 어른들끼리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어떤 매개체? 그렇죠. 맥주라고 하는 네. 매개체도 있고 하긴 한데,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방송화를 하는 내내 나의 사춘기는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꾹꾹 참고 그냥 버텼던 네. 것 같아요.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지났어요. 저는 아까 솔직히 이거 예. 저희 첫 방송할 때 30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전 네. 27살. 늦게 오신 편이네요. 그때 저는 기억이 나요. 27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때 터진 거였구나. 네. 포텐 터진 건 아니었고 그때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선생님한테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행동 사례를 통해 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 예, 들어봤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떻게 대처, 그러니까 위로와 그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저희가 알았으니까 꼭 한마디만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근데 예. 그게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저도 집에서 이 말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배우가 송강호 씨가 괜찮아 하고 연기 솔직은 아닌데 네. 하는 것과 부모들은 그 얼굴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심 괜찮아를 진심 얘기하시는 거죠. 괜찮아. 특히 아버님들께서 잘하세요. 해야 된다? 예, 어머님들께서는 감정이 격하시면 네. 잘 못하시는데 아버지는 좀 무심한 듯. 예. 그래야지 아이들이 믿을 기둥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근엄한 얼굴로 네네. 괜찮아. 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진로 레시피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들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나 상담 내용이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